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더라? 직장인이라면 사직서 한 장쯤은 가슴에 품고 있으시죠? 퇴사를 꿈꾸는 여성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의, 식,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단입니다. 오늘은 금탄님과 함께 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금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금타입니다. 지내셨어요? 네. 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층간소음과 다투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자웅을 겨루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사가 너무 가고 싶은 걸 지금 참고 있는데. 그 정도예요? 막 밤에도 쿵쿵거리고 그런 정도의 무개념 입주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입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위층에 올라가서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대박.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위층 얘기를 한번 하고. 음. 근데 또 이번에 옆집에서 거긴 새벽 4시 반까지 테레비를 보는지 진짜 시끄러운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네. 그리고 막 새벽마다 이렇게 뭐 쌍욕을 하셔가지고. 그건 너무 무개념 아닙니까? 아니, 왜 낮에 하지? 왜 또 새벽에 그렇게. 아마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집도 간신히 얘기했더니 이번엔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잠깐만,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정상인 장단님밖에 없는데요. 그 제 건물에 지금. 생각엔 그리고 이 건물에 다 남자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노래 부른 집은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막 진짜 그냥 죽겠는데 그래서 저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다른 분들이 남자분들이라니까, 네. 약간 참아야 될 것 무서운데요? 아,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이제 집주인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이 집은 어딘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대고 막 욕을 했거든요. 멋지다. 장단님 진짜 상상 안 가는 효과가 좀 있어요? 다행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노래를 안 불러요. 다행이다. 운동만 하길 잘했네, 화장실에서. 시작할 걸. 아니, 근데 진짜 개 웃긴 게, 제 네. 생각에는 걔가 처음엔 새벽에도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근데 전 옆집인 줄 알았어요. 옆집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걔가 아니었는데, 제 생각엔 걔가 새벽에 뭐 노래 부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한 거야, 한 번. 아,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노래를 안 하고 저녁 시간에 하다가 저녁 시간에도 다른 사람이 그때 한번 가서 얘기하는 것도 들렸거든요. 근데도 그렇지. 걔가 참지 못하고 또 불러서 제가 이제 좀 이제 막말을 한 거죠. 아니, 할만한데요, 그 정도면. 할만합니다. 말 그대로 자웅을 겨루고 아직까지는 조금 네 괜찮네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타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괜찮으세요? 직장은 좀 어떠세요? 직장은, 음. 직장 할 말 많죠. 근데 음. 잠깐 최근에 인사고과 시즌이었어가지고, 잠깐 멘탈이 붕괴됐다가 바로 아, 극복을 하고, 이거 네. 왜냐면 내가 극복을 못 해봤자 나만 손해야. 그래서 아, 바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좀 너무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네. 그 최근에는 카페인 줄이기 운동을 혼자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왜냐면 평일에만 커피를 먹고 제 주말에는 웬만해서는 커피 안 먹는데 주말에도 두통이 생겨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그 대표적인 카페인 중독 증상, 이 금단 증상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커피는 아예 안 먹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대신에 녹차 한 잔, 딱 녹차 한 잔만 먹은 지 3주째인데 확실히 와. 몸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좀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게 진짜요? 네, 카페인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카페인 먹으면 다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 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물을 근데 진짜 엄청 먹게 돼요. 입이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피부가 굉장히 하얘졌고 와. 이게 뭔가 좀
쪼끔 뭔가 수분을 머금었다는 느낌이 내 스스로도 이게 받을 정도로 쪼끔 더 음. 개선이 돼서 네 카페인을 계속 줄여 볼 생각입니다. 아니 금타님 안 그래도 하얗신데 더 하얘지면 하얀 편이신데 핏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를 또 그렇게 하얀 사람으로 봐 주시니까 기분이 약간 좋은데 근데 진짜 이 카페인 안 먹는 게 피부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유분기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음. 좋습니다. 쪼끔 졸린 것 빼곤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아 한번 언젠가 한번 도전을 퇴사하는 날 도전해 볼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청년층 고용난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사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음. 중에서도 높은 연봉을 기록하는 이런 회사들에 취업을 하고서도 왜 포기할까요? 겨우 취직 관문을 넘었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퇴사를 향한 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직장이 제일 오래 다닌 곳이라 가지고 뭐 사실 큰 불만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인제 이게 369라고 하잖아요. 3 개월, 그쵸. 3년 이렇게 찾아오는 주기적인 퇴사 욕구가 있긴 있단 말이죠. 있죠, 있죠. 금사님께서 언제 퇴사 욕구가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좀 그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현타가 들 때가 많은데 음. 저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지원 부서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제가 이제 막 메인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동료분들을 서포트하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자질구레한 거 뭐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뭐 연구비 같은 것도 관리하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음. 7년 차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뭐 영수증은 솔직히 그거는 그래도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정말 뭐 회의를 준비한다거나 도시락을 계속 주문한다거나 그다음에 막 뭐 우편물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잡다한 업무도 제 아 몫이거든요. 7 그래서 년 어떤 차인데요? 막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아. 여전히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 이렇게 하고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아무렇지가 않을 텐데 맞아요. 최근에는 네 인사고과가 너무 최하위로 나와 가지고 약간 풀이 죽은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근데 현타 오시겠어요 진짜. 아 인사고과까지. 진짜 작년에가 진짜 제일 바쁘고 네. 제일 맡은 일도 많았고 음. 정말 엉덩이를 의자에서 뗄 수 없을 만큼 바빴거든요. 어.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그렇게 받으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돈 받은 만큼만 일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 음. 생각이 들면서 '아 야근한 내가 바보다.' 이 생각이 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최근엔 저는 그랬습니다. 장단님은 언제 퇴사 욕구 드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1-2년 차 때 근데 그때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요? 네. 네. 저는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이제 저는 저희 부서에 저랑 상사분 두 분밖에 없어 가지고 음. 그냥 두 명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 인제 상사분이 좀 되게 힘든 분이셔 가지고 아 그때 많이 힘들어서 진짜 전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음. 퇴사만 입 밖으로 안 냈지 이렇게 동료들한테 그 같이 인제 다른 부서지만 같이 일하던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막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거의 막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진짜 갑자기 발령이 난 거예요 그분이. 웬일이야. 하늘엔 역시 누가 계십니다 여러분. 대박인데요. 다들 그래서 엄청 축하해 줬어요. 바뀌신 이제 새로 바뀌시는 분이 좀 좋은 분이셨거든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인제 좀 연명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인데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 근데 또 약간 좀 제가 완전 극최근은 아닌데 인제 작년 말쯤에 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하나 겪어 가지고 아 뭐 네. 부당한 일이라기보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을 하나 겪어 가지고 좀 그때 정이 떨어져서 '아 나도 좀
음, 너무 이 회사에 오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요즘에 뭐 그 개인적인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약간 맞물리면서 좀 또 요즘 뿜뿜하고 있어요.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는 공부가 있으시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회사 맞아요. 다니면 사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활동적인 시간을 그냥 회사에다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진짜 크게 느낀 게, 너무 제 TMI이긴 한데 제가 이제 약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요즘에 이제 집중해서 한단 말이죠. 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제가 입사 이래로 이렇게 길게 쉰 적이 있었는데 명절을 한 일주일 정도 쉰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때 좀 오래 쉬면서 이제 좀 그때 좀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공부를 했었는데 음. 좀 괜찮은 거예요. 아, 진짜,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도, 전 이제 그나마 일을 하니까, 돈 받고 일을 하니까 앉아 있는 거지. 저는 음, 주도적으로 그렇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명절에 빡세게 공부했는데도 집중이 잘 되셨다니 멋있네요. 그게 됐다는 게. 아니면 그냥 이제 제가 약간 조금 재미를 붙이려는 찰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괜찮아서 오히려 약간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그러실만 하네요. 어. 그걸 한번 느껴서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급박쳐 가지고 그럴 때 있죠? 많죠. 몇 번 있죠. 아, 맞아. 그렇게 치솟을 때 인내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저는 약간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보거든요. 현실적이다, 이거.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지금 이제 있는 돈으로 어디를 갈 수 있나를 찾아보면 이제 약간 화가 가라앉아요. 왜냐면 부산이 요즘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 처음에는 집 근처를 막 봐요. 그러다가 몇 개 없어. 그럼 범위를 확장해요. 그렇게 하다 뭔지 알 결국 것 같아. 확장, 확장해서 부산 전체를 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꺼요. 안 되겠다.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하고 싶다가도 네이버 부동산을 끄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저를 억누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금타님께서는 뭔가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신용대출 총액이랑 만기를 확인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어플 켜가지고 제가 신용대출은 2개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1개 있는데 그 네. 마이너스 통장도 저는 좀 쓰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대출 금액이랑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막 음, 평온하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 음. 부들부들 거리면서 내가 진짜 치사해도 기어코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 이러면서 내가 내가 이 신용대출 무조건 내가 살려낸다 이런 마음으로 오기가 생겨서 버티는 쪽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아까 부동산 얘기하니까 너무 지금 와닿는 게 이 음. 퇴사 직방인 치료제는 금융치료 같아요, 진짜. 이 돈으로 맞아요, 가야 돼. 맞아요. 사실 맞아. 퇴직금 나만 계산해 보는 거 아니죠? 나 맨날 퇴직금 그런 거 절대 계산기로 아니에요. 퇴직금 계산해 보는데. 아마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계산하셨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 그리고 그 낙원 계산기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파이어족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음, 낙원 계산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모은 돈이랑 그다음에 내가 언제 은퇴할 건지 은퇴 나이랑 그다음에 그 내가 이제 매년 얼마나 그러니까 저축 증가율이라 그런가? 하여튼 그 퍼센트를 입력하면은 내가 얼마를 더 모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나와요. 음, 그러면은 이거 뭔가 내가 생활비를 늙어서도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같은 거 1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80만 원 쓸 건데 내가 아직 모아야 될 돈이 한참 많네? 이러면은 아, 딱 확인하면 퇴사하고 바로 이제 조금만 있죠. 마음속에 있던 커다란 그 뭔가가 사르르 녹으면서 이래야지. 젊을 때 이래야지. 이런 마음이 맞아, 들면서 맞아. 열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제 그런 부동산 같은 거 보면서 그래,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된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 땡길 수 있어. 땡겨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쵸.
그럼 혹시 퇴사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뭐 듣는 노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딱 정해진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좀 회사에서 뭐 직장 상사가 저를 갈구거나 어. 아니면 왜 그 동료들끼리 약간 미묘한 뭐라 그래 신경전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 업무 스타일이 달라 가지고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 아. 네. 예예. 그럴 때 이제 좀 빡치니까 그런 날은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아 내가 오늘은 노래 부르면서 내가 오늘 춤춘다. 내 이 스트레스 날린다.' 이런 생각으로 막 가서 이제 평소에 듣던 그 플레이리스트에서 있는 것 중에 좀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들 전 발라드도 좀 많이 불러요. 어. 양파 노래 좀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이 양파 모르나? 막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이런 거 되게 막 얼마나 좋은데. 세상 막 한이 많은 여자처럼 막 그 따라 부르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춤추고 그나마 이제 좀 최신곡은 이하이의 그 머리 어깨 무릎 발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따라 어. 부르고 그 시아라의 레벨업이라는 또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막춤 한번 추면은 그나마 이제 퇴사 욕구가 좀 사라지죠. 근데 약간 저는 따로 듣는 노래가 있진 않고 음. 금타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느 날 인제 진짜 좀 힘들었던 날 외근 끝나고 막 집에 가는데 인제 버스를 타고 인제 한창 제가 원래는 도보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버스를 인제 타고 가야 할 때는 인제 외근 갔다가 퇴근하는 날 그럴 때 한번 들었던 기억이 그 수고했어 오늘도 그 노래 옥상 달빛에 그 노래가 딱 버스에서 나오는데 나 벌써 눈물 날라 그래. 너무 힐링인 거예요. 가사가 진짜 되게 좋잖아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인제 퇴근길의 상황이랑 약간 버스 안에서의 그게 딱 생각났어요. 저도 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거를 자주 듣지는 않아 가지고 저는 인제 주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소설 같은 걸 보거든요. 아. 그냥 그때는 진짜 이렇게 그 스낵 컬처 그냥 소비하는 것처럼 뭐 인제 웹소설이라든가 그냥 흥미 위주의 소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때의 스트레스를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월급으로는 퇴사 욕구가 눌러지진 않아요.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뭐 인제 성과급이나 뭐 상여 같은 걸로 금융 치료가 가능한 회사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서 이게 정말 작고 소중한 제 월급 보면은 사실 퇴사 욕구가 활활 불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금타님께서는 인제 보통 막 월급 꽂히는 것 때문에 '아 그냥 참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장 보면 퇴사 욕구가 눌러지시는지 궁금해요. 제 월급이 얼마나 작고 소중하냐면 가끔 인터넷에 사연들이 올라올 때 있거든요. "제 월급은 얼마고 얼마 얼마 소비하고 얼마 얼마에 뭐 노는 데 씁니다." 이러면은 그런 음. 글의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썼더라고요. 되게 막 알뜰하신 분인 것 같다고. "야무진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쓰고 막 저축을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기는 그런 글을 봤는데 문제는 그 글에 써 있는 월급이 제 월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의 월급이 되게 작고 소중한 크기였구나.' 그때 알았는데 아. 되게 지금 받는 것도 정말 급여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되게 음. 빡치기도 빡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퇴사 욕구가 저는 막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어. 되게 참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게 일단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비, 가스비, 음. 전기세, 관리비, 교통비, 핸드폰비 당연히 나가고 음. 카드비도 당연히 나가고 이러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했는데도 이 쪼금이라도 좀 저축할 돈이 남으면 제 경우에는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주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마저 없으면 이 많은 이 막 나가는 돈들 내가 당장 어디서 구하지?' 이 생각이 좀 많아서 아직은 음. 막 월급도 좀 따박따박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개인 사업 뭐 병행할 거 없나?' 이거를 되게 좀 주력적으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도 이런 제 성향을 좀 고쳐 보려고 되게 요즘 노력하는 편이고 물론 아직은 좀 차갑고 냉혹한 그 개인 사업자의 세계 있잖아요. 거기에 나갈 네. 용기가 없어서 이 용기를 좀 키워 보려고 되게 요즘 많이 노력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약간 좀 동기부여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올린 글인데 내 얘기야. 뭔가 느낌이 내 얘기 같은 느낌. 그런 글에 달린 댓글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적게 버는 게 맞구나. 더 열심히 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죠. 참 근데 저도 인제 그게 진짜 말씀처럼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거 보면은 그나마 안주하게 된다는 말도 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전세 대출 나가고 신용대출 나가고 이렇게 막 그런 금액들 막 이렇게 나가고 나서 나머지 인제 금액을 되게 보면 조그마하고 그렇긴 한데 또 약간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고 이번 한 달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희망을 가지게 돼. 약간 으쌰으쌰 나 혼자 으쌰으쌰 하는 느낌? 아 그리고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껴 쓰는 내 자신에 대한 뭔가 좀 도취하는 그런 게 좀 있어. '이걸 좀 고쳐야겠다.' 음. 이거 진짜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버는 게 좋은 건데 '아낀다고 이게 만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뭔가 인제 이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하지만 이 티끌이라도 모아 가지고 이게 없으면 또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걸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때 좀 약간 퇴사가 눌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게 어디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혹시 뭐 퇴사를 위해 준비하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뭐 예전부터 간간히 말하긴 했는데 요즘은 좀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저는 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좀 소박한 삶을 평생 영위하는 데는 대충 계산해 봤는데 최소 3억, 뭐 쪼끔 넉넉하게 잡아도 5억 이렇게만 있어도 글쎄 평생을 제 몸 하나를 건사하는 데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가치로 매달 13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연금 플랜을 좀 짜고 있고 또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호동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게 시세 차익이 높은 부동산은 너무 당연히 좋은데 그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음.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 가지고 '이거를 내가 60살 넘어서까지 할 수 있을래나?' 이런 좀 불안감이 있어서 요즘에는 음. 좀 월세 세팅 있잖아요. 수익성 부동산인가? 그런 부동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장단님은 그러면 퇴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약간 이번 집을 인제 이사 오면서 생각한 건데 제가 원래 저도 그냥 뭐 '전세 다니면서 살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생엔 제가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이번 집을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주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아. 그래 아. 가지고 그걸 약간 그런 목표가 좀 생겨서 네. 저도 인제 막 뭐 연금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좀 삶을 꿈 이렇게 주택에 살 수 있을 만한 삶을 꿈꾸게 되면서 약간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직 준비 겸 퇴사를 꿈꾸면서 인제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쪼금씩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엄청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축하고 이렇기보다는 좀 뭔가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냥 진짜 발판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저택이래.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퇴사를 하고 그런 주택에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근데 진짜 저도 요즘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공부를 한다는 거 자체가 내가 평생의 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느끼는 게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그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음. 진짜 자립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경력이란 것도 내가 다른 회사에 갈 때에나 경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회사 가서 또 나도 종속돼서 살고 거기 가서도 독립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음. 뭔가 되게 악순환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요즘엔 그래서 좀 약간 라이센스라 그러잖아요. 진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업. 이런 거 음. 정말 저도 관심이 가게 돼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장단님을 보니까 한 번 더 지금 약간 동기부여가 됐어요. 동기부여 대체 몇 아니, 번 받는지 모르겠어. 장단님 보면서 일어나지 않지. 금파님 우리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은근슬쩍 밀어붙이기.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엉덩이 힘 강한 장단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전 카페에서도 이제 3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몸이 돼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뭐 이제 회사가 약간 시기를 타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금타님은 금타님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뭔가 그런 걸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신다는 게 저는 약간 저와의 다른 쪽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부동산에도 계속 관심 많으시고 주식 투자도 계속 하시고 하는 뭔가 미래를 꿈꾸는 성실하게 사는 직장인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똑같은 그 인상을 장단님한테 받습니다. 그럼 혹시 퇴사 후에 내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약간 퇴사 이후 삶을 되게 많이 그려보는 편인데, 그래서 쉬는 날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루틴을 해보고는 해요. 퇴사 후에 하고 싶은 루틴이 있기도 하고, 또 이루고 싶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라이프 스타일도 좀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삶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투성이긴 하지만 뭔가 상상할수록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퇴사에 관한 현실이 위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타님께서 뭐 퇴사 후 모습이나 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 이런 하고 싶은 일 같은 걸 구체적으로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저 근데 하나 질문 있어요. 네. 그 지금 쉬는 날에 이렇게 뭐 하겠다 이런 루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퇴사 네. 후 하고 싶은 루틴이 있으셔서 그걸 실천한다 그러셨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루틴을 실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약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루틴 중에 하나가 저는 오전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운동을 갔다가 그래서 씻고 이제 책 같은 걸 보러 이제 서점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오전에. 뭔가 해본 적은 없는데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뭔가 이렇게 백화점에서 그 쿠폰 같은 걸 받은 게 있어서 뭐 서비스를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책 보러 가는 길에 그 시간이 돼가지고 백화점에서 이제 그런 뭔가 서비스를 받고 음. 그러고 이제 책 같은 걸 사두고 딱 집에서 저희 집이랑 센텀이 가까워가지고 그 네. 도보로 이제 딱 걸어오는 길에 그 수영교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딱 이렇게 마린 시티를 딱 바라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오. 그래서 그런 이제 오전에는 갔다 오면 그렇게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점심을 그렇게 먹고 오후에는 뭐 책 읽거나 아니면 쉬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저는 읽고 나면 또 좀 뭔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읽은 걸 우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후 시간을 또 보내고 그렇게 되면 금방 또 저녁이 되거든요. 뭔가 되게 소소하지만 저만의 즐거움이 쏙쏙쏙 스며든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약간 도시 버전 네. 포레스트 이거 뭐지? 그 김태리 나온 영화 있는데 포레스트? 뭐 하여튼 그거 있거든요. 약간 네. 도시판 같아요. 그 영화의 도시판. 되게 좋다. 그 인기 있는 브이로그의 그 루틴 같아요. 맞죠, 맞죠. 센텀시티 그 마린시티 특유의 뾰족한 아이파크 모양이 아 있거든요. 딱 미래 도시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딱 걸으면 뭔가 좀 되게 '아 내가 오늘 쉬고 있구나.' 이 느낌이 팍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한번 해 보고는 싶네요. 내가 이거 해 보고는 싶은데 내일 내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업 투자자 하고 싶긴 하거든요. 멋있어요, 금타님. 너무 솔직히 백수라 가지고 어디 가서 말은 못 하는데 그냥 전 진짜 전업 투자자 하고 싶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느낀 게 저는 좀 사회 현상을 원인이랑 결과를 딱 분리해서 파악하는 게 좀 재밌게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유행 같은 거라든지 그런 사회 현상의 주류에 속해 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현상을 좀 제3 자가 되어 가지고 보면서 분석하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이런 거를 막 상상하는 그 자체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기질을 살려서 전업 투자가 자가 된다면 이제 일반 직장인들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새로 나온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슈될 만한 거를 미리 좀 읽고 그다음에 아침 9시부터 낮 3시 30분까지는 정말 컴퓨터에 딱 앉아 있어 가지고 차트 볼 거 보고 뭐 대응할 거 있으면 대응하고 이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하듯이 그렇게 와. 나름대로의 투자 업무를 하다가 딱 장 끝나는 3시 30분부터는 그냥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가롭게 카페 음. 가서 커피 마시고 만날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좀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름 또 휴가가 있겠죠. 나름 전업 투자자도 휴가가 있을 테니까. 음음음음. 근데 그런 휴가가 있으면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저평가된 땅을 내가 분석을 하면서 아. 네, 땅 보는 동시에 거기 이제 지역의 명소도 한번 구경해 보고 거기 이제 뭐 좋다는 명물 음식도 한번 먹으면서 '그렇게 1 년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는. 네. 너무 좋은 금탄이 근데 약간 저 들으면서 상상한 건데 그 약간 모니터 한 4개 정도 두고 금탄이 엄청 빠르게 다다다닥 하는 모습을 약간 상상했어요. 손이 느려 가지고 타다다닥 이건 안 되지만 진짜 전업 투자자가 된다면 모니터 4개 해야죠. 모니터 딱 4개 하고 이제 뭐 뉴욕 시간 이렇게 딱 시계 2개 붙여 놓고 그렇게 좀 '방 하나를 세팅하고 싶다.' 이 생각은 진짜 많이 해요. 멋있어. 금탄이 근데 약간 저 궁금한 게 모니터가 보통 4개 정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럼 4 개는 뭐를 각각 띄워 놓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래도 지금 그 듀얼 모니터 쓰거든요. 근데 아.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시가 이렇게 바로 시시각각 뜨는 그 창이랑 그래프랑 그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주식 그거는 또 따로 봐야 되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모니터 하나는 다른 분들은 막 뭐라 그러지? 다른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왜 선물 그 그래프를 또 띄워 놓고 이러던데 저는 네이버 웹툰은 끊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 창 하나 남는 거 네이버 웹툰이나 왓챠를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또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4개 하면은 4 개도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진짜요? 예예예. 좀 약간 좀 주의가 잘 분산돼서 이게 맞아. 제가 공부를 찐득하게 못하는 게 뭐가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그걸 그럼 음. 빨리 그때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궁금증을 막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해 가지고 모니터 4 개면은 궁금한 거 4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아. 같은데. 음. 근데 약간 분탄이 되게 어울려요. 뭔가 이렇게 4개 딱 보면서 근데 마지막에 웹툰이 딱 켜져 있어. 그것만 봐. 그 모니터만 보고 있고. 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퇴사를 생각할 때 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사회생활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벌어 들인 돈으로 제 행복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회사에서 많은 걸 감내할 때가 많거든요. 퇴사하면 사실 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간절해지는 걸 아니까 더더욱 이제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금타님께서 혹시 퇴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진짜 요즘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내가 퇴사를 하고 정말 파이어족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일단은 굳이 이렇게 껴 맞추자면 제가 사주에도 사주 자체가 명예를 되게 갈구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래요. 제가 지금 다니는 그 회사라는 그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는 그 자체에는 전혀 불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분명 조직에 속해 있는 건 월급이라는 그 직접적인 당근 외에도 복리후생 같은 그런 자잘한 간접적인 당근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전화 한 통만 하면 알아서 이제 뭐 상 당하면 그 차려지는 거 그냥 자동으로 세팅되고 연말정산 같은 것도 알아서 다 해 주고 사실 맞아, 맞아.
예, 그런 간접적인 당근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도 사실 되게 안정되잖아요. 남들 일하는 시간에 나도 나와서 일하고 뭐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저 그런 장점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나는 이 조직에서는 영원한 조무래기를 담당할 수밖에 없고 음. 조무래기이기 때문에 작고 귀여운 월급에 만족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화가 나고 분노할 뿐 그래서 생각한 게 퇴사를 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진짜 엄청나게 좀 깊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게 그 은행에 대출 받으러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아. 그다음에 가끔 이제 식당에 명함 이벤트 하잖아요. 근데 네. 친구들은 다 명함을 넣는데 나는 넣을 명함이 없을 때 그리고 음. 엄마가 친척들이나 아니면 엄마 지인분들한테 나를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진짜 입 발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난해서 이번 달은 내가 돈이 없어 얘들아." 이래 가지고 음. 친구들이랑 뭐 2박 3일 여행을 가지 못할 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아 확실히 간헐적으로 퇴사를 후회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0% 행복하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파이오족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회의 순간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조직이 저한테 고통을 줄 때 정말 미련 없이 떠날 거고 그런 순간을 위해서 제가 연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공격적인 재테크라든지 그런 나름의 그 안전 장치를 2 중, 3 중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진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그쵸.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뗄래야 뗄 그쵸. 수 없어요 진짜. 네. 저도 인제 금타님이 연금이나 적금 장치 진짜 공감하고 저도 약간 떼살을 딱 모자르듯이 못 자르는 것 중에 하나도 뭔가 이게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좀 이렇게 조그마한 월급이라도 좀 모아 놨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자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해 가지고 저는 좀 못 자르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마침 생각해 보면 퇴사가 꼭 행복이라고는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년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가지고 전 일하는 거가 좀 좋거든요. 멋있다. 오. 그래서 좀 계속 쭉 할 수 있는 그냥 직업을 갖고 싶어요, 직장보다는. 아 맞아. 예. 그래서 퇴사해서 쉬는 것도 뭐 힐링이고 행복일 수 있지만 저도 이 퇴사를 인제 쉴 때 생각한 건데 이게 회사를 꼭 다닌다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회사를 통해서 저도 이런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랑 만나는 그런 사교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약간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를 간다는 그런 루틴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좀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커피 내려 먹고 이런 게 되게 좀 소소하게 힐링이잖아요, 회사 돈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활 한다는 게 좀 행복이 있어서 꼭 '퇴사가 행복이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인제 퇴사하고 나서 구직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좀 사회의 쓴맛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한 27, 8 뭐 20대 중후반 이때쯤이었는데 면접을 가면 진짜 백발백중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 뭐 그런 계획 같은 거를 그러니까 되게 사실 프라이빗한 계획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걸 꼭 진짜 100 이면 100 다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 가는 면접마다. 아니 저는 "일이 좋고 일이랑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뽑아 주더라고요. 나름 당찬 대답이었는데. 그쵸. 이게 당찬 대답이고 이게 더 이상 이게 정답 아닌가요 사실. 아니 웃기긴 해요. 내가 사람 안 보고 일이랑 결혼하겠다는데. 당차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뭐 대책 없이 쉴 수가 없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우와. 우와. 약간 완전 대책이 없어지면 공부를 하나 봐요. 이거 긍정적인 그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로 푸는데 장난님은 공부로 푸니까 되게 멋있네요. 되게 일종의 언빠주의야. 이거 약간 지금 아.
본의 아니게 약간 그런데 그래서 약간 금타님께서 퇴사해봤던 경험이 있으시면 이제 뭐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어, 저는 알바 빼고는 퇴사 총 2번 해봤는데, 음. 어, 그때 제가 받았던 교훈은 제가 제 자신, 제 능력과 제 야망을 너무 후려쳤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어, 왜냐하면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음, 그냥 오라는 중소기업에 그냥 갔거든요. 근데 네. 진짜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습 3개월을 했는데 급여도 후려치고, 그러니까 그때 면접에서 말한 급여 안 주고 오히려 음, 너는 수습이니까 이것만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한 1200만 원 연봉으로 치자면 진짜 1200만 원을 받고 일했었나 이랬거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완전 개쓰레기 회사에 잘못 진짜. 걸려가지고 완전 진짜 맨스플레인은 엄청 심하게 당하고 와. 그때 이제 영업팀이었는데 제가 수습인데도 불구하고 뭐 신규 거래처를 뚫어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외국은 우리나라 시간이 밤일 때가 거기는 이제 아침 9시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서 그것도 사비로 돈도 지원 안 해줘. 사비로 외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보낸 메일 좀 읽어달라 막 이러면서 구구절절히 막 혼자 얘기하고 음, 어디 막 데리고 다니면서 통번역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이 지금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얼척없고 엄청 또 그런 곳이었어요. 좀 신입을 좀 배척하는 분위기?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일단 안 친해지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어린 마음에 마음고생 많이 했었고 근데 제일 쓰레기 같았던 부분은 그때 그 사장님이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지만 어, 좋아하면 되잖아. 음. 근데 후집이 전 직원한테 그 뮤지컬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연습을 시켰어요. 아, 뭐라고? 심지어 그 뮤지컬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밥을 사줬어요. 저녁은 웬만해서는 먹지 말고 빨리빨리 퇴근하라 이런 주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뮤지컬 연습하는 날은 일부러라도 밥 되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먹이고 9시까지 연습시켰거든요. 와, 근데 지독하다. 조금 좀 그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압박벌 되는 생산직 사원분들도 그 사장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좀, 아, 이런 게 사회생활인가? 진짜 좀 현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음, 한동안 그 막 전 직원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랬던 이런 거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던 그 사장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전 좀 한동안 트라우마였어요. 꿈에도 되게 많이 나. 음. 결국에는 뭐 수습해서 정규직 못 시켜준다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퇴사가 되긴 했는데 예? 근데 그 일시를 시켜놓고 정규직을 안 시켜줬다고요? 1200만 원 더 이상은 못 주겠다 이거죠. 너의 그 왜냐면 진짜로 그 급여를 책정할 때는 뭐 대학 졸업에 따라서 이렇게 막 올려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싫다 이거죠. 그냥 거기는 항상 사람을 그렇게 썼던 곳이었던 거예요. 아, 3개월만 하고 보내고 3개월만 하고 보내고. 근데 진짜 독하게 살아나는 애들만 그냥 그 돈 받고 일하겠다는 애들만 하는 그런 거? 와, 여튼 되게 좀 쓰레기 회사에 걸렸어가지고,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아, 내가 내 자신을 후려칠 필요가 없다. 음, 진짜 가고 싶은데 있으면은 그냥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오래 해서라도 가는 게 맞고, 음, 남들이 눈 낮춘다고 해서 나까지 낮출 필요가 없고, 아, 진짜 그때 정말 많은 교훈을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짜 그때는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그만뒀는데 부모님한테 말 안 했거든요. 아, 상처받으실까 봐. 그래서 음, 그냥 출근하는 척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물론 지금 회사 동료분들도 인성이 막 100%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음, 최소한 그렇게 직원을 갖다가 정말 부속품처럼 자기 이렇게 놀이개처럼 그렇게는 안 쓰시니까 그게 일적인 것만 혼내는 거니까 음, 그래서 아 참 그래도 뭐 지금 같은 동료들은 뭐 괜찮지. 그리고 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때 급여보다 몇 배 이상 되는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음, 아 전화위복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워낙 그렇게 쓰레기 같은 회사 한번 결리면은 지금 이제 다니는 회사의 웬만한 그 병크는
좀 그냥 이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맞아. 되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웬만한 상처에는 약간 끄떡하지 않게 되는 그게 좀 단점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첫 회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좀 규모 있고 약간 체계적인 회사를 가봐야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 어른들 하는 말 진짜 맞다고 생각했어요. 첫 회사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정말. 그래서 되게 약간 금타님의 뭔가 성장기를 들은 것 같은데 되게 짠하네요. 진짜 이 회사는 너무 불쌍하게 일했어. 정말 한동안은 음. 진짜 사실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엔 좀 잊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곳에서 아, 일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너무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는 완전 무뎌졌죠. 뭐 여기 회사가 잘 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늘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은 성장은커녕 매너리즘에만 빠지게 합니다. 좀 더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하고 싶고 관심도 있지만 조직에서는 그런 일을 주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능력 있고 단단한 나를 만들어서 퇴사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